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6번째 차트입니다. 그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또는 내가 모르게 세금을 늘리고 늘리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상금을 받을 때 주의할 사항들을 제가 정리를 해볼 텐데요. 보상금을 연도별 수령하는 방법, 일반 양도와 합산과세를 회피하는 방법,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방법, 그리고 보상금은 공시지가 고시전에 수령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금이 줄어든다면 한번 들어볼 만하지 않습니까? 자, 첫 번째, 보상금 수령 시기를 조절하는 방법. 자, 이런 건 뭘까요? 보상금 수령 시기를 조절한다. 참 관에서 하는 일을 자기가 이렇게 좀 조절한다라는 게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보상은요 무조건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일정한 기간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날 보상금을 탁을 냅니다. 아니면 기간은 언제까지 탁하십시오. 이런 기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을 준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 것들에 어떤 보상금 세금 줄이는 묘미가 있느냐 한번 볼까요? 자, 요 1년 단위인데 우리 양도세는 1년 단위로 계산합니다. 1년. 자, 그런데 보상금을 12월 돼서 받았어요. 12월 돼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12월 돼서 한 번 받고 또 보상금이 좀 남았어요. 그래서 다음 연도에 받았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양도세는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차액이 많으면, 보상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높아지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여기에 2억 5천을 올해 떨고 놓고 다음 연도에 2억 5천을 떨고 놓으면 총 보상금액은 5억이지만 5억을 한꺼번에 세금 내는 게 아니라 5억을 절반으로 나누면, 그죠? 세금이 적어진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요 기간이 한 달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전에 한 번, 그 다음 연도 1월 1일 달에 한 번, 이렇게 하면 나눠지는 겁니다. 요렇게 나눠지고 요렇게 나눠지면 높은 세율은 적용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상금을 분산해서 수령하면 좋다는 거예요. 왜? 협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때는 이만큼 받겠고 이때는 이만큼 받겠다 라고 하는 게 협의 가능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렇게 합산이 되면 세금이 꽤 많아집니다. 그래서 보상금은 분할해서 받을 수 있으면 해를 넘겨서 분할 받아라, 이렇게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되면 기본공제는 250만원을 각각 올해도 받고 내년에도 받고, 누진세율은 소득을 분산했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내년에도 조금,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상금은 분산해서 받아라. 왜? 협의 기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받으면 된다. 자, 요걸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르시면 전혀 모르는 내용이죠. 두 번째는 한 해 2회 이상 양도시 방법입니다. 자, 제가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농민인데 70대 할아버지가 이런 겁니다. 1월 달에 상가를 하나 팔았어요.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보상. 자, 이런 사례입니다. 상가를 매매했어요. 그리고 배웠겠지만 2달 내에 세금을 다 냈습니다. 다 냈어요. 12월 달에 뭔가 보상이 된대요. 그래서 얼씨구 또 돈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또 보상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됩니까? 요 상가 매매 대금이 같은 해 아니기 때문에, 같은 연도 아닙니다. 같은 연도 아니기 때문에 보상금하고 합쳐집니다. 합쳐져요. 그래서 누진세로 가셔야 됩니다. 누진세로. 자, 이때 물론 세금을 다 냈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다시 같은 해이기 때문에 합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세요. 상가 매매 때는 차액이 얼마 안 나서 6%만 세금을 냈다라고 치면 보상금을 수령했어요. 그러면 가액이 높아집니다. 예, 상가 매매가 밑에 1층을 쌓고 했어요. 그러면 보상금은 2층, 3층부터 올라가서 어떻게 돼요? 높은 세율의 세금을 낼 수밖에 없겠죠. 예,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상금 수령 시기를 늦췄어야 되거나 상가를 어떻게 해요? 그 전에 팔거나 그 이후에 팔거나 해를 넘겨서 그 조절을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좀 아이러니 하신 분인데, 원래는 2월달 다음 연도에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이 좀 안 자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전화를 한 겁니다. 아시는 분이 또 있었어요. 그 전에 양도세 신고를 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 보상금이 나올 것 같은데 통지서를 받았는데 세금이 얼마인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랬더니 그건 돈을 받아야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 나온지 받고 오세요. 돈을 수령하고 오세요. 그랬더니 돈을 받고 왔어요. 돈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양도가 됩니다. 세금을 내야 돼요. 어땠으면 좋았을까요? 올해 상가 매매한 게 있었으니까 올해 받지 말고 이걸 내년에 받으세요. 굉장히 좋았겠죠. 세금 3천만 원을 더 냈습니다. 억울하겠죠? 그 말 한마디, 그 조언 한마디를 좀 잘했으면 좋았을까. 자, 이건 조금 더 아쉬운 건데 우리가 모를 수가 있죠. 이 상가는 제주도에 있어요. 제주도에서 1월 달에 팔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금 다 냈어요. 이 보상금은 강원도예요. 이거 합쳐서 계산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해 아닌 오해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두 번째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이 기술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들 두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